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곳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반년 이상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 전남 9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무안군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목포까지 200km 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뒷번호판을 사용하는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전남 지역에도 속속 설치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단속 시스템 도입을 앞다퉈 자랑했던 경찰이 사실상 반년 이상 기기를 놀리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목포시 평화광장을 비롯한 목포 지역 4개 장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8대가 설치됐습니다. 앞번호판이 없어 교통단속 카메라의 속도 위반 등 교통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던 오토바이까지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경찰은 조기 도입을 추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완료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단속 시작일은 지난해 9월. 그런데 설치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기기는 운영되지 않았고 올해 1월에서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목포 시내 4곳에 설치돼 있던 후면 단속 카메라 8대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지연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전남경찰청은 목포 시내 지중화 문제로 운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한전 측은 전기 공급 절차는 신청 이후 통상 길어야 한 달이 소요된다며 지중화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 지연된 부분을 6월에 접수를 하시고 10월 말에 사용된 점검이 늦어진 부분 때문에 점검을 사전에 고객 측에서 받으셔야 돼요. 만료가 되면 저희가 최종 공급을 해드려요. 지난해 6월 설치 이후 넉 달 동안 전기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지 않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도 경찰은 기기 설치 업체의 설명만 옮기는 데 그쳤습니다. 업체에서는 지중화 작업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지중화 작업인 걸로 알고 있지. 제가 하늘에서 지중화 작업 어디에 대한지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후면 단속이 시작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전남에서는 목포에 이어 순천과 여수, 무안에서도 각각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경찰은 업체 측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말뿐 모두 언제 단속을 시작할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와 여수 MBC는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정당 지지도와 제3지대 통합 등 지역 및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제3지대 통합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9개 선거구 시민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지역에서 80% 내외를 보였습니다. 선거구별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 각각 81%로 9개 선거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74%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과 목포에서 각각 7%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4%에 그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던 진보당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별로 1에서 5%를 기록한 가운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선거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0에서 3%로 조사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9세 이하에서는 최대 34%, 30대에서는 최대 22%로 다른 연령대보다 유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롭게 창당한 정당들의 통합 움직임, 이른바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필요하다는 응답과는 적게는 14%포인트에서 많게는 23%포인트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도 물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이나 순천 자원화 시설 건립 등 전남 동부권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최왕지 기자입니다. 여수 가불에 사는 주민들에게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두 지역구 모두 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와 37%로 가장 높습니다. 공연장 등 문화오락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수갑 26%, 여수울 29%로 뒤를 이었고 컨벤션 센터 등 마이스 시설과 요트장 등 해양 레저 시설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여수갑 응답자들의 33%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꼽은 반면 여수울 응답자들의 36%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선택해 갑과 을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순천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연양뜰의 자원화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는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39%는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응답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질문했습니다. 순천의 전남의대 유치를 꼽은 비중이 41%에 달했고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타겟 17%, 순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16% 순이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이 당면한 현안은 무엇일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35%로 가장 높게 택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32%, 교육과 청년 정책 13% 순이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선택한 비중은 43%로 우세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27%였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질문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5개의 선거구에서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서남권의 현안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안을 제외한 서부권 지역들에서는 찬성이 높았고 군공항 이전을 공식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봤더니 목포는 찬성 63%, 반대 28%, 해남 완도 진도는 찬성 70%, 반대 15%,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찬성 70%, 반대 21%로 3개 선거구 모두 찬성이 높았습니다.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이 포함된 영암, 무안, 신안 선거 구민들의 답변입니다. 전체로는 찬성 58%, 반대는 33%, 모름, 무응답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암은 찬성 70%, 반대 17%, 신안은 찬성 63%, 반대 1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무안은 찬성 48%, 반대 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목포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 77%, 반대 19%로 찬성이 5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무안반도에 해당하는 영암, 무안, 신안 주민들에게도 목포시와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영암은 찬성 39%, 반대 53%, 무안은 찬성 42%, 반대 50%, 신안은 찬성 27%, 반대 64%로 신안군의 반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1%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주민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43%로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청년 정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전남도 내 9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씩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7%에서 29.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과 25일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교체지수 조사를 실시해 호남권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지수로 불리는 재지지율 여론조사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중앙당도 알지 못한 채 극비리에 진행돼 전남 지역 현역 의원 캠프에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권 22대 총선 후보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단순히 지역 내 민심을 묻는 절대평가인 이른바 교체지수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수치로 정량화된 시스템 공천이 부활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암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2023년 농협 자재사업 연도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영암농협은 경제사업 취급 물량이 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원 증가한 12.7%의 성장을 이뤘으며 개통구매 성장률, 개통구매 이용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각계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 전남지부 등 5개 국가유공자단체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양 대학의 대승적 결단은 전남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과 절실함의 산물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신설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전남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양 체육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산에서 목포까지 가달라고 요구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왕복 56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며 하루 영업을 허탕친 택시기사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반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역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목포시 북한까지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목포 북한으로 줬는데 북한. 저기 동생에서 법인을 한 5년 전에 했거든요. 승객은 택시 기사에게 자신을 선원이라 소개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 선장이 택시 요금 35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뽑아야지 그 배를 탄대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선장이 나와갖고 돈을 줄 거래요. 이제 착신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더 좀 믿었었지, 뭐. 아산에서 목포까지 약 280km. 택시는 꼬박 3시간 반을 달려 오후 6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러 올 선장을 기다린다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타요. 추니까. 하지만 골목길로 사라진 승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1시간 동안 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왕복 560km를 달린 뒤 밤 11시쯤 다시 아산에 도착한 택시. 당일 회사에 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는 이 택시 기사의 사연에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망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져요. 에이, 믿을 사람들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배 타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연락 오면은.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평경찰서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훔쳐판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한평군 월야면의 한 공사장에서 철근 500kg가량을 훔쳐 팔아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확인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이 명절 선물로 과일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주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1,0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목포에서 김원희 의원과 맞대결을 펼쳤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김원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어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목포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김원희 현역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갈 사람은 김원희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목포 MBC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목포시 선거구는 민주당 김원희 후보와 배종호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전면 개혁을 위한 6가지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배 후보는 성비 논란으로 추락한 목포 지역위원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시민윤리위원회 구성과 시도의원들의 정치적 동반자로 존중, 공천자금 해소를 위한 시민공천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이 녹색으로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권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을 해결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전 투구만 벌이고 있다며 노동과 녹색의 진보적 가치, 양당 기득권 타파를 목표로 새로운 정치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 국립일거리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신민호 의원이 전남 독립운동의 토대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모정환 의원은 전남의 향토 보물을 지키기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 점심 이전에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무안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한평 7도, 영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진도 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강진 8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안조 시간은 오후 6시 36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계속 흐리겠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